안녕하세요. SLLab 인공지능 연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처 익스트랙션의 두 번째, 규칙 기반의 분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MB 튜토리얼의 피처 익스트랙션 with rule-based classification 이 내용과 같습니다. 관련된 실습 자료는 이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example based 예시 기반에서는 왼쪽 그림과 같이 각 클래스에 해당하는 샘플들을 마우스로 찾아서 지정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정해준 샘플로부터 MV가 규칙을 찾아내고 그 규칙을 적용해 분류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른쪽 보이는 바와 같이 룰 베이스트 규칙 기반 분류에서는 이러한 규칙을 우리가 직접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브젝트들의 속성값의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보고 그 속성값의 범위를 사용자가 지정해 줍니다. 이 그림은 near IR 밴드의 오브젝트 평균값이 19.8에서부터 173.08이 되는 범위 안에 있는 오브젝트를 찾아라 하는 그러한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의 속성값으로는 원문에 보시면 list of attributes가 있는데요. 여기에 제시된 분광 속성, 질감 속성, 그리고 공간 속성, 그리고 각각의 스펙트럴 민, 맥스, 미니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마찬가지로 텍스처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 공간 정보에서는 면적이라든가 길이와 같은 지금 여기에 보시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러한 속성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 바와 같은 이 영상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아스팔트 도로를 찾아가는 것이 목표인데요. 규칙 기반의 분류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의 특정한 클래스를 찾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브젝트를 구성하는 방법, 비슷한 특성의 픽셀을 뭉치는 방법은 예시 기반 분류나 규칙 기반 분류나 완전히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스팔트 도로를 추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프리뷰를 보면서 아스팔트 도로가 잘 구분되는 값을 선택합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충분히 구분되는 한 가능한 큰 덩어리로 오브젝트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본문에 나온 규칙은 이와 같습니다. 아스팔트 도로니까 첫 번째, 근적외선 밴드의 값이 낮다. 그런데 너무 낮으면 물, 바다나 호수 같은 물도 포함되니까 물보다는 크게 그 범위가 지금 이와 같이 찾아진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85에서부터 174까지 이렇게 찾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장축의 길이가 길다 하는 그러한 조건을 걸어서 모든 오브젝트들의 장축 길이 분포를 봤더니 이러한 분포를 가지는데 이 중에서 이 값보다는 커야 한다. 그런 범위를 찾은 거고요. 다음으로는 표면의 거칠기, 전체 거칠기, 오브젝트들의 거칠기 분포를 보면 지금 히스토그램을 보는 바와 같이 보이는데 이 중에서도 낮은 값들로 구성한다. 그 다음 조건으로 면적이 있는데요. 각 오브젝트들의 면적을 보면 지금 여기 히스토그램으로 보는 바와 같이 이 작은 쪽에 많은 값들이 모여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지금 40 이상이 되는 큰 범위만, 그렇지만 개수는 실제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브젝트만 채택한다. 이 면적은 최종적으로 그 잡티라고 할 수 있는 그 노이즈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 이 예제에서는 이러한 규칙 4가지를 적용해서 아스팔트 도로를 찾아내는 것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러한 영상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실습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호바트 GUI penshaft.dat 이 파일을 열 거고요. 0.5m 해상도로 펜 샤프닝 처리된 GUI1 이미지라고 합니다. 2009년 2월 5일 촬영한 호주의 타스메니아주의 도시 호바트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디스플레이 컨트라스트를 좀 높여보기 위해서 리니어 5% 스트레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툴박스에서 피처 익스트랙션, 그 아래에 룰 베이스드 피처 익스트랙션 워크플로우를 실행합니다. 자, 분류 대상은 호바트 GUI penshaft.dat 이 파일 맞고요. 다음 자, 이미지를 조각내서 오브젝트를 구성하는 과정은 일단 프리뷰를 체크하고 시작합니다. 배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오브젝트가 잘 구성되었는지 확인이 되니까 줌을 한 200% 정도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대상 클래스가 잘 구분되는 한도에서 가능한 크게 오브젝트를 잡는 것이 목표인데 눈으로 지금 보면서 적정값을 찾을 것입니다. 아스팔트 도로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 셀렉트 세그먼트 밴드를 적외선 밴드 4번으로 하고요. 본문에서는 세그먼트 스케일을 40 정도로 하라고 했고 머지 스케일을 80 정도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저 도로가 잘 구분이 되고 오브젝트는 가능한 크게, 그래야 오브젝트의 특성을 정확하게 가질 수 있으니까 오브젝트의 크기는 가능한 크기이지만 그렇다고 도로가 분류가 안 될 정도로 크게 잡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잘 찾아질 수 있는 그러한 크기로 머지를 조금 올려도 될 것 같아서 네, 저는 이 정도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 이 과정에서 영상 전역의 오브젝트, 즉 모든 조각의 모든 속성을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이 당연히 좀 걸립니다. 영상이 크면 클수록 세그먼트가 잘게 쪼개져 있을수록 세그멘트 수가 많으니까 이 과정이 오래 걸릴 겁니다. 아스팔트 도로를 찾기 위한 우리의 지식을 동원해서 근적외선에 매우 어둡게 보인다. 그리고 길다. 표면이 매끄럽다. 그리고 면적 크기가 어느 정도는 된다. 아주 짜잘한 건 날려버린다. 이러한 4개의 규칙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클래스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헤드 클래스. 유일한 하나의 클래스가 될 텐데, 아스팔트. 그리고 여기서는 번번이 분류를 이렇게 수행하면 CPU 로드가 커지니까 프리뷰를 끄고 필요할 때만
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규칙이 여기에 그 하나가 새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규칙 안에 있는 속성도 지금 하나가 디폴트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스펙트럴 미는 맞는데 근적외선 밴드에서의 값의 분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히스토그램은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히스토그램 값의 범위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수월해집니다. 자, 다시 프리뷰를 눌러보면 이 값이 좀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작게 해보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대상이 잘 찾아지는지 확인해 가면서 값의 범위를 조정하면 됩니다. 저러한 속성들은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속성을 앞에 파워포인트에서 보여드렸듯이 4개의 속성을 모두 적용할 거니까 이 하나로 다 승부를 내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요 값의 범위는 아스팔트 도로니까 적외선 밴드 값이 낮다. 이것은 맞는데 요 오른쪽으로 살짝 보시면 여기 물이거든요. 물까지 다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살짝 큰 값을 선택해주면 물은 걸러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도로는 남고 물은 없어지고.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자, 이 룰에 속성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디폴트로 계속 스펙트럴 미인 값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공간적으로 장축의 길이에 대한 히스토그램 분포를 보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죠. 이게 좀 커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값을 가지느냐 지금 보면 22보다 커야 된다라고 그 교재에선 제시하고 있는데 그럼 저 값을 한눈에 보고 어떻게 하냐? 실제로는 여기에 Show Attribute Image라는 버튼을 체크해 보면 지금 이 밝게 보이는 곳이 값이 큰 곳이고 그 오브젝트별로 지금 어둡게 보이는 것이 값이 작은 거죠. 그런데 그 커서 밸류 값을 보면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 도로의 값을 보면 지금 256 그렇죠? 여기 256 그리고 여긴 32 이런 건 우리가 찾지 않을 거죠. 이런 부분 219 988 꽤 큰 값들을 가지죠. 154 그래서 어느 값 이상을 정해줘야 된다 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어트리뷰트 이미지를 보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곳의 값을 읽어본 다음에 대략적으로 읽어본 다음에 이 정도 값을 가지는구나 하는 것을 얼추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이 슬라이드 바를 조정해 가면서 우리가 선택한 게 잘 찾아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선택하는 겁니다. 1번 규칙에 속성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Add Attribute를 하셔도 되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속성은 질감. 텍스처의 평균값으로
4번 밴드에 대해서 값의 범위는 표면이 매끄러운 편이니까 작은 값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죠. 조금 키워야 되고. 네, 이 정도 값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규칙의 속성을 하나 또 추가해 보죠.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의 조건은 면적을 걸어서 짜잘한 작은 것들을 날려버리는 그런 효과를 보통 마지막에 채택합니다. 교재에 제시된 값은 최소값 40 이상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분류의 프리뷰가 이렇게 나왔고요. 요 다음으로는 이제 만족하지 못하면 앞 단계로 가서 다시 속성 값들을 변경해 주어야 될 것이고 이 단계로 이제 종료를 하고자 하면 벡터는 이 파일로 저장을 하고 레스터는 이 파일로 저장을 한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종료. 이렇게 해서 여기 쉐이프 파일 지금 색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티가 나지 않는데 쉐이프 파일의 색깔을 추출한 영역에 대한 그 벡터 값 쉐이프 파일과 그리고 분류 영상 다시 이 영상으로부터 이러한 벡터를 추출할 수도 있고 이러한 분류 영상을 추출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그 피처 익스트랙션의 규칙 기반 분류를 수행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